어, 이거 뭐죠? 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제 각 현장, 우리 또 특히나 학교에서 많이 우리 선생님들 애쓰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나 고생하신다고 말씀도 전해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또 혼란스러운 시국에 이제 곧 또 얼마 안 있으면 개학도 하고 또 새 학년을 또 준비해야 되는데 선생님들께서 많이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미래를 만들어가는 선생님들이 무엇보다 또 교육에 집중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우리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절대적인 조건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나 작년에 이제 이 갑질 문제 관련해서 사례들을 좀 접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의 좀 사기를 꺾이는데 좀 이 갑질이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좀 어떤 것은 혀를 내두릴 정도로 너무 심각한 이런 갑질 문제도 사례도 있었고요. 뭐 어떤 거는 약하지만 그거를 또 이게 갑질인가 아닌가 뭐 이렇게도 접할 수 있었는데 그런 수위가 좀 다를지라도 관리자의 어떤 갑질이 일상적으로 이렇게 선생님들한테는 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리 선생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그러한 말에도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또 선생님들이 이렇게 인사이동 할 때마다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것이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학교의 관리자분들은 어떠냐는 그런 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마 이러한 갑질에 대한 인식 그러한 것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공청회에 함께 해주신 우리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또 현장에서 이렇게 뜨거운 갑질 문제에 대한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또 참여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 역시 든든한 마음입니다. 단순한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넘어서요. 실제로 갑질을 예방하고 또 근절될 수 있도록 현장성을 좀 담보한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 또 제언, 고견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강용구 의원님께서 그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님이시다 보니까 교육 현장을 많이 지켜보시고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말씀을 잘 하셨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성을 많이 띠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육 현장의 갑질 근절 조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을 하고 계시는 우리 송욱진 전교조 전북 지부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전교조 전북지부장입니다. 네, 작년 한 해 우리 선생님들의 민원 전화를 제일 많이 받고 또 옆에서 가장 많이 공감하면서 이러한 갑질들이 어떻게 하면 좀 없어질까 뭐 여러 고민들 속에서 살았는데요. 응당 선생님들의 권리인 복무를 제한하는 것은 좀 기본이었고 학생들 앞에서 면박을 주거나 또 성희롱 발언에 상처받은 선생님을 가해자와 분리하는 것조차가 큰 벽이었습니다. 어렵게 용기를 내서 감사과를 통해서 조사를 한다고 해도 피해자인 선생님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기보다 고압적인 조사관의 태도 또 편파적인 입장을 반영하는 모습이 오히려 선생님들의 좀 상처를 더 키우는 일이기도 했는데요. 더 이상 갑질로 인해서 상처받는 선생님들이 없으려면 결국은 도교육청의 강력한 이 갑질 조례에 대한 또 갑질에 대한 모습들 또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매뉴얼화되어 있지 않고 선생님들에게 친절하게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또 응당 잘못한 관리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으려면 조례가 좀 꼭 필요하겠다 이런 좀 생각을 절실하게 했고요. 2020년에는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또 도의에서 추진하는 갑질 근절 조례가 우리 현장의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고스란히 담아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오늘
거즘 70여 명의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많은 이야기 함께 나누고 또 조례에도 우리들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전라북도 교육청의 갑질 근절 조례가 왜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이거와 별개로 며칠 전에 전주시청 갓 들어온 공무원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선배 공무원으로서 선배로서의 후배 공무원들을 조금 감싸주고 잘 가르쳐주고 조금 더 잘 해줘야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말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고 그런 갑질을 자행했다고 봅니다. 교육 현장에서 말도 안 되는 다양한 갑질로 인해서 피해를 보았던 선생님들이 좀 여러 분 계세요. 또 여기에 대해서 피해 받은 거에 대해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고요. 그래서 오늘 갑질 근절 조례 제정을 위해서 공청회를 했는데 이 조례 공청회에 있어서 피해를 정말 좀 받으셨던 학교급별 초, 중, 고 이 학교급별 유초, 중등이겠죠. 유초, 중고 이 선생님들의 피해 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갑질 사례는 작년 지난해 말에 있었던 지속되어졌던 그러나 지난해 말에 밝혀졌던 전주 샛들 유치원 교사 사례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원래 오늘 샛들 유치원 선생님이 직접 자신의 사례를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선생님이 학교에서 지금 교육과정 세운 주간이세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연락이 안 되셔가지고 우선 제가 사례문을 원래 받았기 때문에 그걸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후 큰 꿈에 부풀어 유치원에 발령났습니다. 임용 합격 자금을 보며 부모님과 얼싸안고 기뻐했던 게 엊그제 같습니다. 임용에 합격했다는 기쁨도 잠시 저희의 꿈은 원장에게 짓밟혔습니다. 담임 자격이 없다. 너만 보면 화가 난다. 사람을 화를 불러 일으킨다 등의 수많은 폭언들로 인해 교사들은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참으면 된다. 적응하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서로를 다독인 것이 어느새 8개월이 되었고 그동안 저희들의 몸과 마음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원장 선생님과의 대화를 시도해 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원장이 원하는 술자리를 참여하면 며칠간은 폭언이 없어 좋아하지도 않는 술자리도 나가보았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에 대한 폭언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우리는 이러다 사랑하는 동료 교사를 잃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신고를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의 괴롭힘과 관련된 기사를 보면서 이게 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시로 교실에 들어와 교권을 침해하는 원장 선생님으로 인해 저의 유치원 생활은 악몽이 되었습니다. 유아들을 훈육하겠다며 저를 문 앞에 서 있게 했습니다. 유아들에게 화를 내는 원장과 겁에 질린 유아들을 보며 절망했고 복도에 누가 지나갈 때마다 두려움에 떨며 교실 화장실에 숨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왜 애들이 젓가락질을 못하냐, 연습을 시키지 않았느냐 하며 끊임없이 유아들을 혼내는 원장으로 인해 교사들은 밥 한 숟가락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밥을 왜 이렇게 천천히 먹느냐, 빨리 먹어라라며 끊임없이 교사를 압박했고 저희 교사들은 하루하루 말라갔습니다. 유치원에 오게 된 후 몸무게는 10kg가량 빠졌습니다. 원장실은 더 악몽이었습니다. 결제판을 들고 가면 기본으로 1시간가량 교사를 압박했습니다. 원장실에 들어가기 전 교사들은 서로에게 정신과 약 먹고 가는지를 물어야 했습니다. 신경안정제를 먹어야만 원장실에 들어가 버티는 동료 교사와 제 자신을 보며 힘들게 합격한 교사의 길을 포기하고도 싶었습니다. 원장의 인격 모독은 참을 수 있습니다. 원장은 교사들의 외모를 끊임없이 비하했습니다. 처음 인사했던 날에는 마스크 쓴 모습과 벗은 모습이 다르다. 합주기 같다. 양악수술을 해야겠다 등의 발언으로
교사의 외모를 다른 교직원들의 웃음거리로 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저와 동료 교사는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트라우마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생겼습니다. 초과 근무는 올리지도 못하고 매일 10시 넘는 시간까지 야근을 해야 했고, 방학 중에도 원장이 부르면 바로 나와 일을 해야 했고, 연가 중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이상 저와 제 동료 교사가 아프지 않고 살기, 그래서 용기를 내었습니다. 지금도 원장은 중징계를 피하려 교사들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니다. 교사로서 자질이 없다. 저희는 감사를 받는 와중에도 2차, 3차 피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에서 조사를 나온 조사관에게 웃으며 내가 떠나면 되지 농담을 하는 원장을 보며 시교육청에 자기 식구 감싸기식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너무도 절망했습니다. 도교육청으로 사안이 이송되어 감사 과정 중에 있고 도교육청을 믿고 있지만 혹여나 경징계가 나와 다른 유치원에서 원장으로 전보되어 또 나와 같은 피해자를 만들어낼까 봐 너무 걱정됩니다. 신처적 학대는 딱지가 생기면 사라진다고 하지만 정신적 학대는 몇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 계속 남아 앞으로 남은 저의 교직 생활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유아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너무도 즐겁고 보람을 느끼며 곁에 떠나고 싶지 않게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며 남은 교직 생활을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관리자를 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치료가 되지 않을 상황을 알기에 너무도 두렵습니다. 그렇기에 또다시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갑질 근저 조례가 실효성 있게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힘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셋들 유치원 건으로 인해서 뭐 유치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원장 선생님뿐만 아니라 원장 선생님의 그런 모습을 두려워하는 행정실장이라든지 행정실 직원이라든지 교무실 선생님들이라든지 그분들도 다 여기 들어와서 이 조례에 있어서 좀 같이 의견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선생님들이 그런 일이 없다, 그런 사실이 없다, 원장에 뭐 갑질이 없었다, 그런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지만 너무 자박됐었어요. 다 알고 접근을 했었는데 학교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려고 해야 하는데 다 감추게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용구님께 말씀을 드렸고 강용구님께서 이거는 이 조례는 꼭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갑질 사례는요, 이제 뭐 시 단위가 아니고 군 단위인데 진안 초등학교 김민국 선생님이십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김민국 선생님 목소리가 안 들리시는데 스피커 네,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안초등학교 교사 김민국입니다. 네, 저희 학교는 제가 2020년 발령받을 때 선생님들이 발령받기를 꺼려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 6개월 전에 발령받은 전임 교장 선생님께서 관내에 이름이 널리 알려져서 선생님들께서 다 발령받기를 꺼려하셔가지고 어떻게 저는 오게 되었지만 어쨌든 인사 발령 후순위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저희 학교에 오게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신규 선생님과 저와 또 인사 순위에서 후순위에 있는 선생님들이 저희 학교에 오게 됐는데 발령 받고 교육과정 세움주간 같은 시기에 교장 선생님께서 먼저 전 교원들을 또 교직원분들까지 포함해서 모아 놓으시고 교장 선생님 특강을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특강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메모하고 적으라고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2시간 동안 교장 선생님이 그냥 하시는 본인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2시간 동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회의쯤에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시더니 김민국 쌤, 내가 지난번에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라고 했죠?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싶긴 했는데 어쨌든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이순신 장군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누구죠?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런 강의를 하시며 저희한테 그런 걸 또 꼬치꼬치 물어보실까 싶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선생님들을 뭔가 좀 교사와 학생들 또는 교수와 그 대학생들 대하듯이 대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3월 초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기초학력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기초학력 학생이 저희 학교에 몇 명인지를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뭐 20몇 명이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4학년에는 몇 명이 있냐? 그래서 2명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냐? 그래서 그 아이 이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교사가 기록을 안 하나? 기록을 해야 말이지. 교사가 전문가적인 자세로서 임해야자면서 갑자기 한 30분 정도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실에 들어가기 싫다라는 느낌을 받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가니까 영어 원문을 무슨 출력해 와서 주시면서 교감 선생님이랑 저랑 같이 있는 자리에서 교감 선생님 쪽으로 원문을 밀어넣고 해석을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앞에서. 그리고 저한테는 또 교사의 자질과 전문가적인 자세를 요구하면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교장실 갈 때마다 한 30분씩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한 4월쯤 돼서는 출장 복명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출장 갔다 오면. 그런데 출장 복명이란 것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기초학력 관련돼서 그 교육청 출장을 갔다 오고 났더니, 출장 복명을 안 했다고 저와 그 같이 갔던 선생님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내가 교감을 통해서 출장 복명을 하라고 했는데 안 했냐라고 하면서 A4로 출장한 내용을 보고해라 하면서 그 교직원, 교사, 규정 같은 거를 출력한 걸 던지면서 이거는 교사가 하게 되어 있는 의무인데 이런 것을 마다하는 것은 교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서상 그런 게 있길래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서 잘 몰랐습니다.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서 제가 출장 때 있었던 내용을 썼거든요. 근데 쓰면서 생각을 했죠. 기존에 출장을 갔다 오고도 제가 예를 들어서 기초학력 업무다라고 하면 기초학력 예산이 이렇게 오고 저희 학교에서 이것을 신청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는 거 당연히 학교 선생님들과 교장 선생님과 상의를 하고 결정해서 계획서를 올리는 건데 기초학력 그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 구체적인 지도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제가 그런 것까지도 어떤 교재가 좋다고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한글 교육에 좋습니다라는 것까지 일일이 다 보고를 해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학교장이 다 알아야 된다고 보고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작성해서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부터 쓸데없는 출장은 가지를 마라. 쓸데없는 그냥 내가 반드시 가야 하는 출장이 아니면 출장을 가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후로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모든 선생님들을 다 모아서 출장 복명을 안 한 선생님들을 다 와서 출장 복명을 해라라고 통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선생님들의 주된 그 관심사와 업무는 그 수업이 전담 시간이라든지 쉬는 시간에 교장실에 와서 줄을 서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다. 출장 갔다 온 내용을 복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날 출장 복명을 제일 늦게까지 한 분은 한 5시 10분, 20분까지 출장 복명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교장실 앞에서부터 교무실까지 이제 너무 줄이 길어지면 교무실에서 앉아서 대기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전담 시간이 없는 저학년이었으니까 왔다 갔다 수차례 했어요. 교장실이 비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선생님들이 출장 복명도 하시고 이제 선생님들이 점점 이런 일들이 쌓이니까 우리 학교 문제가 있다. 그런데 과연 이 정도로 교장 선생님을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제 불만만 쌓이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제 교장 선생님이 엄청 큰 비위는 아니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감사과에 신고를 하거나 그 얘기를 할 때 교장 선생님이 이거 가지고 특별히 제재를 받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교장 선생님께서
그리고 나서 괜히 벌집을 우리가 들쑤시는 거 아닐까? 그 후에 더 피곤해지진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쌓이니까 1학기가 끝날 쯤 선생님들이 이제 막 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꽤나 있고 모여서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들께서 많이 회의를 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게 어쨌든 간에 사례를 모아서 한번 그 신고를 해보자라고 해서 선생님들마다 이제 각자 경험했던 것들을 이야기를 해서 모았더니 이제 좀 제가 겪은 건 이건데 이제 선생님들마다 각기 다른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모이고 보니까 저보다 좀 심하게 그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행정실 선생님들, 교감 선생님까지도 모두 다 피해를 겪으셨어요. 심지어 교감 선생님께서는 멍멍이 자식아라는 말까지도 교무실에서 교무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께 이제 얘기를 한 거를 직접 교감 선생님이 겪으셨고 그 교감 선생님 보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라고 이야기를 해서 교감 선생님께서는 그 다음 학기에 전보도 내시고 직접 떠나시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선생님들이 되든 안 되든 우리가 한번 신고를 해보자라고 해서 사례를 전부 다 모아서 신고를 했어요. 정말 모든 교직원들이 다 사례를 낸 것 같아요. 행정실 직원분들 그리고 뭐 이동하신 교감 선생님, 새로 오신 교감 선생님 모두 다 사례들을 모으면 저와 같은 사례들이 그 한 20가지가 넘을 정도로 선생님마다 다 그 사례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감사과에서 나오셔가지고 저희가 그 다 진술을 했고 교감생 그 이듬해에 교장 선생님이 이제 다른 학교로 옮기게 되고 이제 징계가 어떻게 진행됐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까 선생님들 채팅에도 좀 올라오는데 이게 그분이 연세가 많은 교장 선생님도 아니셨는데 2020년, 2021년, 19년에 이렇게 있을 법한 일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그런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사례를 모으기까지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 눈치를 피해가면서 모이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렇게 용기 내기도 쉽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그 저희 학교는 이제 좀 너무 심했고 선생님들이 의견을 모았고 어떻게 좀 단합이 됐기 때문에 그 교장 선생님이 전보 조치되고 징계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사안이 조금만 더 경미했거나 사례가 좀 덜 모였거나라고 하면은 과연 저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 이런 일들이 어떤 제도화된 걸로 인해서 교감 선생님들이 그런 갑질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세기 사건 맞아요. 이 갑질 조례가 없어도 되는 조례인데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으면 이런 갑질 근절 조례가 발의될 예정이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그 사례를 들어보겠는데요. 이분은 중등 선생님이세요. 또 중등 선생님이신데 익명을 요구하셨어요. 자,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은 정리를 한 대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구급차를 좀 기다리는 상황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넘어져서 너무 그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는데 저희 교장 선생님이 "꼭 여자들은 이럴 때 울더라. 뚱뚱하면 넘어져도 다른 사람보다 더 아프다." 어 이런 인격 모독과 선동 발언을 이어가셨고요. 또 출장지를 잘못 기재해서 재상신하는 날에는 "여자는 출산하면 건망증이 심해진다." 또 "교사들의 휴대폰을 걷어라." 또 "업무와 상관없는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 참석해라." "일찍 와라." 또 "교사들이 이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8시 반에 출근을 고수하면
인사를 안 받거나 노려보면서 불편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요. 또 사입이라고 저희가 위키 백과사전에도 나와 있는데 창조과학회를 불러와서 수업 시간에 교사들이 수업을 하지 못하고 학생들은 학습권 침해를 받으면서 그런 엉터리 수업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민원이 들어오니까 빨리 인정하면 조용해지고 처벌을 안 받는다고 자랑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 차를 어디에다 대라, 어디에다 대지 마라 등의 말도 공무원과 함께 메신저로 저희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정수기는커녕 손 씻는 곳도 없어서 저희 교직원들이 화장실에서 컵이나 과일을 씻어야 하는데도 저희 그 재단은 그 두 내외가 1,000만 원 가량의 월급을 받아가고 있고요. 교육청은 이미 자신의 손을 이제 떠났다면서 경찰서에 조금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사립에 저희가 뭐 이와 뭐 비슷하거나 더한 일들도 많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 타이밍이 아닌데 우리 강영구 의원님께서 이 세 분 선생님들 목소리를 들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어떤 감정이신지 어떤 기분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강영구 의원님. 아이고, 너무나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말씀 좀 먼저 드릴게요. 아까 말했듯이 참 없어야 될 조례인데 이걸 하면서도 마음이 아프고 또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례들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똑같은 아픔이 고스란히 그렇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그 새틀 유치원 선생님의 어떤 문제는 사회적으로 지금 이슈가 돼가지고 아마 그 원장 선생님이 다른 데로 인사 조치가 됐고 제가 알기로 이제 제가 여기 남원에서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우리 원장님이 그쪽으로 지금 배정을 받아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있고 또 지난초 문제는 참 우리 선생님들이 용기를 많이 내신 것 같다.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은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단합을 해가지고 그런 사례 수집을 해서 대응을 했던 게 참 잘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이게 모아지다 보면 분명히 이제 개선점이 나올 거고 그걸로 인해서 아마 정신적으로 지금 다들 선생님들도 좀 심리적이나 이런 문제도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랑 후속 대책들, 그러니까 이제 갑질 피해를 당했고 신고가 이루어졌고 뭐 서로 이제 조사 기간도 있었고 뭐 누군가는 처벌을 받았고 이러한 사례들이 있는데 사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감정이나 남아있는 이 정신적인 이제 피해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치료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그냥 그대로 또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앞으로 상담 심리나 이런 게 이루어져서 좀 이렇게 학교 생활하는데 좀 지장이 없도록 좀 더 그런 거를 만들어내야겠다라는 좀 생각도 들었고요. 또 우리 중등 선생님 마지막에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이거는 뭐 거좀 대놓고 그냥 언어 폭력 수준인 것 같은데 참 너무나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학교가 어딘지 알려주시면 개별적으로 알려주시면 이제 아까 뭐 정수기도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좀 학교 환경 자체에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어, 애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편익 시설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그 학교에 한번 환경 실태도 한번 조사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어디 학교인지는 밝혀주지 않았지만 개별적으로 이제 뭐 문자를 주시거나 어디 학교인지 알려주시면 그 학교 환경 쪽으로 좀 접근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대응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선생님도 그 언어 폭력에 대한 이런 걸 당했을 때 굉장히 이게 오래 남거든요. 뭐 잘 없어지지 않는 건데 아까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상담 심리나 이런 걸 좀 통해서 좀
정신적인 피해가 좀 완화될 수 있도록 저도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느끼고 있는 좀 뼈아픈 이런 감정들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도의회에서 의원님실 올라갈 때 가장 편하게 가는 방이 강영구 의원님 방입니다. 가면은 그냥 커피도 따라주시고,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담배를 피는데 담배도 피면 안 되는데 담배를 한 가지씩 주시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편하게 해주세요. 의원과 직원과의 사이가 아니고 사람 대 사람, 그리고 서로 상호 협조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렇게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 교육 현장에서 이 지금 아까 유치원, 초등학교, 그다음에 익명으로 말씀해주신 중등 선생님 이뿐만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의 사례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갑질 근절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었던 겁니다. 또 이런 제정에 80여 명 이상의 선생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갑질 근절 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반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들의 그 목소리를 들었다면 여기에 대해서 조례의 제정의 실효성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제언을 들을 시간인데요. 자, 다음 그렇다면 지금 변호사님 제가 소개받을 때 변호사님이라고 하셨어요. 신세계 법무법인 홍정훈 변호사님이십니다.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홍정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제가 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이 조례를 얼마나 잘, 어떻게 실효성이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 좀 검토를 좀 해보았고요.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조례 제정의 목적 자체가 교육 현장 속에서 발생하는 갑질 근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교육 현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절하겠다. 결국 목적은 교육 현장 속에 발생하는 갑질을 근절하겠다. 이게 이제 조례 제정의 목적인데, 따라서 이러한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그대로 확보하려면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좀 구체적인 규정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모든 조례들 뭐 인권 관련한 규정이라든지 또는 뭐 지금 저희가 보니까 한 23개 정도 지자체에서 갑질 관련한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조례들도 좀 선언적 규정에 머무르는 것이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언적이지 않고 좀 구체적일 필요가 있고, 또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제 피해자 중심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성희롱이라든지 직장 내 성희롱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한 문제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교직원이 갑질을 당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교직원의 시각이 반영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걸 이제 전제하에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살펴보니까 전라북도 교육청의 산하 정원이 24,380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라북도 교육청 산하에 교직원이 무려 24,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갑질 또는 교직원과 산하단체의 그 직원들에 대한 인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를 살펴보았더니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LX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전주시 혁신도시에 있는데 거기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인권경영위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모든 경영의 방식을 인권에 맞춰서 하겠다. 그래서 직원들의 인권이나 이런 갑질에 관한 문제들도 매우 중요한 경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위원회도 가지고 있고 별도의 부서들도 설치하고 있는데요.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 수가 혹시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자, 모르시죠? 4,403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권경영위원회까지도 구성해서 하고 있는 LX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직원 수는 4,400여 명인데 전라북도 교육청은 24,000명이 넘지만 이에 대해서 제대로 조례와 뭐 센터 또는 전담 부서의 설치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논의가 되지 않다가 지금이라도 이런 논의가 된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전라북도 교육청 내 또 학교 현장에서의 갑질, 괴롭힘 등을 그러니까 전담 부서 같은 것도 설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제 그 조례를 보니까 제8조에서 상담 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지금 현재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갑질 피해에 대한 신고 조사, 상담 홍보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이제 센터 같은 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갑질 피해 신고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다른 상담센터에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또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실효성 있게 좀 하려면 센터 운영은 운영이고 교육청 내에 담당할 부서는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두 개를 연계하고 향후에 관련해서 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 개정에 대한 의견은 1항에 이제 교육감은 교육 현장 내 갑질 피해에 대한 신고, 조사, 상담, 홍보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 산하의 관련 부서를 설치한다라는 규정을 추가하고 또 이제 실효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그 시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센터와 관련 부서 등에는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담당자를 배치해야 된다. 교육감은 배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3항에 추가하는 형태를 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결국에 이제 갑질을 근절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갑질 행위를 하는 그 행위자에 대한 일정한 제재 또는 어떤 불이익이 있어야만이 현장에서의 실제적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징계 요구의 필요성, 또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문제를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른 시도의 갑질 관련한 조례에서는 징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그러니까 징계 요구를 하도록, 또 징계하도록, 또 징계 감경 사유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징계에 관한 규정들을 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도 징계에 관한, 물론 제10조의 승진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기는 한데요. 이와 별도로 10조의 1을 만들던지 해서 징계 및 징계 감경 사유 적용의 배제 등 규정을 두어서 교육감은 갑질 행위자에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에 따라 징계 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중요한 건 인적 구성이 중요하겠죠. 실효성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되기 때문에 갑질 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에는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징계위원을 포함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등등의 이런 좀 규정들을 함께 담으면 향후 이 조례가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서 좀 역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 안 드린 것이 있는데요. 최근에 전라북도육청 감사과에 갑질 근절 예방 팀이라기보다는 담당이 생겼어요. 이번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에 1년에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거 이제 교육청에서 최근에 담당 선생님이 2분, 3분 정도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례의 실효성이 가장 그러니까 시급하다기보다는 실효성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문구를 삽입을 하고 어떤 조항을 강제 조항이라든지 임의 조항이라 넣을 수 있는데 저는 이 조례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조례 자체를 임의 조항은 없이 모두 강제 조항으로 해서 서로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어야만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 김고종호 선생님. 저 이거 선생님 소개받았을 때 좀 오타인 줄 알았었는데 김고종호 선생님이라고 계시더라고요. 김고종호 선생님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김고종호 선생님. 제 목소리 들리실까요? 이제 들리기 시작합니다. 네, 소리 꽂으셔야 돼요. 선생님. 문제 있을까요? 혹시 제 목소리가 안 들리실까요? 이제 들렸다 안 들렸다 합니다. 상황을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다른 일정 소화하고 이동 중에 말씀을 드려야 해서요. 네, 말씀하세요.
네, 지금은 잘 들리시죠? 네. 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화면 공유? 아니, 이 파일을 열어야 돼. 네,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메모해 놓은 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사실 갑질이라는 것이,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을 괴롭히는,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사립학교에서, 재단과의 싸움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사실은 관리자들의 갑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제 싸움을 하던 시기에는 갑질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히지 않아서 이제 그 갑질이라는 것이 기자회견에서만 쓰는 그런 용어가 되었는데요. 그게 조례로 만들어지고 갑질을 하면 제재를 가한다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굉장히 발전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발표하신 선생님들의 그런 갑질 사례들에 대해서 함께 분노의 마음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런 사례들과 그다음에 지금 제출되어 있는 그런 갑질조례 내용을 보았을 때 제가 드는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조례안에 6조를 보면 적용 대상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갑질 신고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적용 대상 기관의 장이 갑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갑질을 하는 주체가 조사를 실시하는 주체와 일치하기 때문에 사실 뭐 그거는 뭐 많은 어떤 그 직장 내 성희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도 한데 그런 소속 기관의 장이 갑질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그 학교의 사안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개입하고 지도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명확한 그런 조례안의 내용과 지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5조에 이제 그 신고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신고를 하는 곳도 지금 뭐 보면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라는 것을 교육청에서 마련하고 운영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교사들이 신고할 수 있는 절차 그리고 신고했을 때의 보호 내용들이 좀 실질적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이후에 좀 지침이 명확하게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례 이제 갑질 신고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당사자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다라고 조례안 내용에 제시되어 있는데 그 당사자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개념이 조금 정확히 제시되었으면 좋겠다. 아까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가 보통 어떤 학교에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을 해서 그거에 대한 조사나 감사를 수행했을 때 주로 가해자를 조사하고 감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정작 피해를 당한 교원의 목소리가 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목소리가 분들이 실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장치들 아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교조 추천위원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좀 피해교원의 목소리가 더욱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초반에 사립학교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조례 2조에 보면 이제 도내 사립학교도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사실
조례라는 것은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갑질을 했을 때 그 조례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제재 조항이라는 것은 사실 형벌을 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가능한 것은 징계 정도의 어떤 행정벌에 해당할 것인데 사실 사립학교의 설립자나 이사장은 도교육청이 징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갑질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제재 수단이 딱히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사립학교들을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 뭐 예를 들면 어떤 경제적인 학교 그 운영비 지원상의 불이익을 준다든지 또는 이제 그 임원 승인과 관련해서 이제 연계하여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하는 좀 더 구체적인,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법령 개정이랑 같이 가야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조례의 한계를 뛰어넘지 않는 부분에서 사립학교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제하고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정말 많은 갑질을 겪으면서 삽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사실 그런 나이 차이와 어떤 지위 차이에 의해서 권력과 위계에 의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질을 행하기도 하고 또는 갑질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이나 연수가 필요할 것 같고 개인의 인간성이 나빠서 생기는 문제라기보다는 결국에는 구조에서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공립학교에서는 승진이라는 논리 때문에 또 사립학교에서는 결국에는 교원들의 생사 여탈권을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권력 차이 때문에 갑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러한 것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과 비판과 어, 고쳐나가는 작업이 있을 때 이제 갑질이 현장에서 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교육청에서 많이 고민해 주시고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교사가 제 말이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교사가 갑질을 당해도 쉽사리 신고하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이유가 결국에는 결재권자와 임용권자와 징계권자가 일치하기 때문에 교사가 뭔가 갑질에 저항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지시불이행이고 직무태만이고 품위손상이다 라는 이유로 그 교사를 언제든지 올가맬 수 있는 그런 구조들 때문에 교사가 갑질을 당해도 쉽게 나서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사들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 기본권이라든지 또는 자신의 교권을 잘 보호받을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함께 되어야 갑질을 근절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스피커 좀 꺼주시. 네, 음소거 좀 해주세요. 네. 저 도의회에서 5분 발언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김고정 선생님의 5분 발언을 들은 것처럼 서론, 결론, 본론 모든 게 수세 맞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 끼리끼리 그 말이 나오기 전에 도교육청에서도 감사과가 아닌 국가에서 만든 감사위원회, 외부 인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있어야만 투명하고 적법 절차적인 감사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있다면 갑질 근절 조례도 필요 없고 모든 게 다 필요 없습니다. 서로 제 식구 감싸기 하다 보니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제언을 많이 잘 들어봤고요. 또 이제 이 제언에 있어서 미리 사전에 목소리를 듣고 같이 여러 번 의견을 나눈 끝에
조례 초안이 마련됐습니다. 이 조례 초안은 강용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건데요. 강용구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신 만큼 강용구 의원님의 그 조례 초안을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까 수정 얘기도 우리 홍정훈 변호사님 또 김고종호 선생님 두 분의 의견도 들었고, 이게 또 이제 조례가 완성도가 높아지려면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수정을 해서 또 한 번 더 이렇게 본회의에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한번 좀 우리 송옥주 정교조 지부장님께 한번 또 더 상의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일단 갑질 근절 조례 초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잠깐 드릴게요. 예, 본 조례는 지금 총 12조의 구성된 조례 내용입니다. 그래서 길지는 않고요. 제1조와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는데요. 갑질의 범위를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를 뒀고요. 제4조에서는 능동적으로 갑질 행위를 찾아내기 위해 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는 갑질의 신고 대상이 사실을 알게 된 누구라도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갑질 사례집을 발간하여 갑질의 기준과 처분의 결과를 알리면 더욱 예방이 될 거라고 고민했습니다. 또 제6조에서는 신고 시에 조사 과정과 피해 교원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했습니다. 제7조, 8조에서는 피해 교원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기술했습니다. 그래서 또 제9조에서는 신고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신고로 인한 보복이기 때문에 비밀 유지를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서는 갑질을 범한 사람의 페널티를 명시했습니다. 제11조에서는 어떤 것이 갑질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갑질의 유형에 대해 기준이 될 수 있는 유형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패널들이 말씀하셨던 우리 갑질 조사 과정에서 피해 교원을 중심으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한계에 공감도 했습니다. 갑질 신고 시 별도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부서나 팀을 구성하고 교사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교사들의 참여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도 감독의 한계가 있는 사립학교의 갑질도 대상에 명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우리 홍정훈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신 아까 말했던 그 센터나 상담 부서 이런 거는 지금 실시는 좀 하려고 하고 있지만 조례에 명시를 해놓은 것이 장기적으로도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라 저도 같이 동의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노조의 어떤 정교조의 추천을 받은 인물들이 이 부서에 배치가 돼야 된다는 것도 한번 고심해서 그러한 내용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징계위원회의 어떤 구성 문제 이런 것도 같이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까 김고종호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부분 중에 그 제6조 1항에 저도 보니까 교육감과 적용 대상 기관의 장은 그래서 갑질 주체하고 조사 주체자가 이렇게 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구 수정을 해서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또 뭐 교직원분들 뭐 여러 분들이 이렇게 갑질에 대한 이의 제기랑 어떤 신고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겠고요.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사립학교 관련돼서 제재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알거든요. 이제 그 학교가 뭐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거를 이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의원들도 이제 소식을 듣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그러한 게 이제 제재할 수 있는 게 현재에서는
대부분 이제 예산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뭐 운영비 제재랄지 뭐 학교 뭐 어떤 시설에 대한 도움이 있을 때 좀 그런 예산적으로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고민이 또 뭐냐면 의원들이 했을 때 학생들한테 또 피해가 갈까 봐 이게 두 가지를 다 놓고 고민을 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사립학교에 대한 아까 그런 부분은 이 조례에 담아내서 어떻게 제재를 가할 것인가는 한번 심도 있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대충 네,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조금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까지 도교육청 선생님들에 대한 징계라든지 감사라든지 하는 것은 감사까지 했지만 대부분이 교원 인사과에서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렇다 보면 팔은 안으로 굽고 서로 감싸기에 급급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 공청회도 교육청에 알려야 하는 게 마땅하지만 교육청은 이런 공청회가 열리는지 모를 겁니다. 일단 다 목소리 듣고 나서 의원님하고 같이 한번 상의한 다음에 교육청 교원인사과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높게 해서 부교육감 상대로 우리 강용구님께서 한번 조례를 추진하실 겁니다. 물론 이 조례가 완성된 거 아닙니다. 초안입니다. 조금 더 다듬고 수정 보완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77분 의원님과 저를 뺀 75명의 선생님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더 질의할 사항이라든지 어떤 것이 더 필요할 것인지 그냥 대놓고 스피커를 다 열어주세요. 지부장님 스피커를 다 열어주시고요. 그냥 목소리를 한 번에 다 청취할 수 있게끔 한번 다 열어주시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질의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또 좀 더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지금 현재 1년에 지난해 작년에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실 선생님들도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 조례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어떤 방향으로 수정됐으면 좋겠는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시죠? 네네네. 말을 해도 되는 건가요? 네, 말씀하세요. 우선 이렇게 오늘 같은 이렇게 조례를 위한 그 공청회도 열어주시고 보니까 진짜 수고를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례를 보면 만들긴 만들었는데 어떻게 뭐라 그럴까 저도 잘을 모르거든요. 모르지만 구체성이 조금 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그래서 조례라는 네, 말씀하세요. 모르겠어요. 막 여러 가지 제가 말을 잘 못하니까 그러긴 하는데 노력할 때 조례를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황에 맞게 어떻게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바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저도 이제 좀 피해를 좀 당했거든요. 갑질 피해를. 그런데 여기서 얘기 들어보니까 야 정말 갑질을 저렇게도 당하는구나. 근데 사실 저도 진짜 갑질 정말 심각하게 당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려되는 게 있어서 저도 여기에 참석을 했는데요. 학생 조례 제정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학생 조례를 만든 다음에 전북 학생 인권센터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는 사실은 야 뭐 모든 게 잘 되겠지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송경진 교사가 자살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일이 있어 이렇게 했었는데 저도 거의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이제 문제점을 보니까 뭐가 있냐면 조사관이 과연 자격이 있는가.
조사관이 정말 자격이 없는 질문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웃으면서 학교 현실도 모르고 교사의 역할인지 뭔지도 모르고 뭐 수업 시간에 교과서에 없는 걸 왜 가르쳐요? 이렇게 요즘 시대에 그 이제 교과서를 갖다가 그 이제 좀 말이 좀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학생인권센터의 결정문이 결정문을 딱 했을 경우에 거기에 교사들이 불복을 못 한대요. 행정소송도 못하고 뭘 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왕인 거예요. 그런데 교사의 입장의 말은 하나도 안 들어줘요. 예를 들면 잘못된 거 거짓이라 하더라도 그걸 구분해낼 수 있는 뭐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이 조례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뭔 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이 좀 이렇게 만들어지겠지만 경험이 없어가지고 말이 좀 버벅거리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이 조례가 일단 만들어졌으면 이 조례를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이 저의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만약 무슨 이제 뭐 위원회가 만들어진다, 센터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전북 학생인권센터는 명칭부터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학생인권센터라고 함으로써 선생님과 갈라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의 적이 마치 선생님인 것처럼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의 갈등을 이렇게 부추긴다고나 할까?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전북 학생인권센터가 교사들에 대한 갑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런 문제점이 없게끔 조사관들이나 뭐 이렇게 시행되는 것에 있어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전라북도 교육청이 일을 잘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조례를 가지고 이렇게 공청회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일을 잘하는 것이 첫 번째지 뭔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첫 번째는 아니잖아요. 근데 일단 만들어지면 잘 만들어 놓고 그 제도가 실행이 잘 되게끔 이렇게 힘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용구 네네. 의원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조례라는 것이 모두 일거해서 다 계속 나열할 수 있지만 조례는 하나의 전라북도만의 법입니다. 이 모든 것을 시행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따라주는 규정이라든 규칙이라든지 그 부분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도교육청이나 학교 일선 현장에서 규정이나 규칙을 만듭니다. 그 부분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후에 말씀드린 거고 저희는 큰 틀에서 만들어 드리면 이제 도내 일선 학교에서 그 시행을 할 겁니다. 그 말씀 잘 해주셨고요. 모르겠어요. 지금 선생님들 다 말씀을 하고 하시고 싶으신데도 좀 쑥스러워서 말씀 못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조례가 완성된 건 아닙니다. 앞으로 오늘 이후로 우리 송욱진 지부장님, 뭐 김혜영 사무처장님, 그리고 강용구 의원님,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채팅창으로 강용구 의원님 그 전화번호 남겼어요. 저한테는 연락 안 해주셔도 되고 강용구 의원님한테만 해주셔도 잘 풀릴 겁니다. 저는 그냥 밑에서 해드리기만 하고 많이 괴롭혀 주세요, 제 강용구 의원님. 그래야 3월 회기에 조례가 제정될 겁니다. 뭐 어차피 강용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저한테 업무가 떨어지겠지만 같이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공청회는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갔어요. 그 지금 계속 사립위 화이팅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립학교 그 저희가 무시하지 않습니다. 같은 교육 현장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잘 알아주시고요. 학교 현장은 교장, 교감, 선생님 그 직위만 있을 뿐이지 다 같은 선생님
음수고 좀 해주세요. 선생님. 그 교장, 교감, 교사, 행정실장, 행정실 직원, 각 직위, 직급만 있을 뿐이지 다 같은 사람입니다. 다 같이 평등한 입장입니다. 이런 평등한 입장에서 갑질이 자행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 조례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해주시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조례 제정에 앞장서 주신 강용구님의 짤막한 마무리 발언 하시고요. 응원의 박수, 말씀 듣고 나서 응원의 박수 한번 해주시고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님. 네, 아유, 오늘 회의 진행해 주신 우리 김승찬 박사님 너무 애쓰셨고요. 또 자리 만들어 주신 우리 송옥주 지부장님, 김혜영 우리 사무처장님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현장에서 이런 갑질 문화가 근절이 돼야 되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겠죠. 그래서 근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더 이상의 이제 우리 전북의 교육 현장에서 이런 갑질 얘기들이 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전북 교육이 더욱더 이렇게 개혁되고 또 변화되고 정말 아까 말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피해를 보는 이런 선생님들이 없도록 또 우리 아이들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이제 전화번호 제가 채팅창에 올려놨습니다. 언제든지 다양한 의견들 그때그때 주시면 생각나는 대로 주시면 조례랄지 아니면 또 꼭 이 갑질 관련된 조례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학교의 문제 또 뭐 현장에서의 보고 듣는 문제들 다양하게 이렇게 주시면 잘 의정 활동하는데 또 우리 전북 교육 발전을 위해서도 이렇게 의견 수렴해서 잘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도 열심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강영구 의원님께서 아침에 새벽같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거 운동을 하시고요. 또 이제 이 시간 이후로 바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또 선거 운동을 하고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피곤하신 얼굴을 하고 계시는데요.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이 주무 화상회의가 끝나면 송욱진 지부장님이나 의원님 그 송욱주 지부장님이 아니라 송욱진입니다. 진짜 네. 진. 죄송합니다. 그리고 김혜영 사무처장님 저한테 전화가 올 것 같은데요. 전화 한번 주세요. 오늘 주무 화상회의 끝난 이후로 바로바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도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하고 3월 회기 늦어도 4월까지는 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진행이 좀 어리숙했어도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있는 이 취지만큼만은 진정임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